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4호 제2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땡큐버스, 휠체어 유아차 동반 시민에겐 그림의 떡. 경기도의회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 양정동, 의원이 3월 25일, 월,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의정정책정담회에서 남양주시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 형태의 공영버스인 땡큐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땡큐버스는 15개 노선 118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땡큐버스 운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76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남양주시 예산 76억 원이 매년 투입되는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정책이지만 그중 저상버스의 비중은 한 개 노선 2대의 차량에 불과해 사실상 저상버스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남양주시 관계자는 땡큐버스 사업이 2019년 연말에 시작된 만큼 해당 차량들의 교체가 필요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저상버스 전환 계획이 없다라며 현재는 땡큐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저상버스가 없는 땡큐버스는 휠체어와 유아차를 동반한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라며 철도 교통시대를 열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남양주시이지만 정작 철도역으로 가기 위한 이동수단인 땡큐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문하며 보편적이고 평등한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남양주시가 땡큐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일부 구간에서 운행되는 트롤리 땡큐버스를 언급하며 전임 시장께서 트롤리 땡큐버스를 도입하셨는데 관광형 트롤리 버스 개조에 드는 예산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했어야 한다며 남양주시가 땡큐버스 사업 추진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 취약자들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땡큐버스 운영 지원비 전액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저상버스 전환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유 의원은 정말 의지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면 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해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관련 의견을 국회, 경기도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꼴택시 사업 확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유 의원은 장애인 꼴택시 사업 확대도 필요하지만 저상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애통합사회 구축 차원에서 중요하고 이에 더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땡큐버스의 저상버스 확대를 통해 남양주 시민들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 자활단체 공공 한마음 한뜻으로 맑은 하천 만든다. 경기도가 올해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민자치위원회, 기아, 주, 화성공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등 25개 기관과 함께 맑은 하천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 추진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대상 지역은 안성천 한탄강 유역, 공릉천 등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상 하천 쓰레기 수거, 앰플 던지기, 수질정화 미생물, 분리수거, 수생식물 식재, 도민인식 개선을 위한 SNS, 유튜브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이다. 참여 민관단체들은 지역의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 밀착 환경정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도민이 참여했다며 맑은 하천 사회공헌 사업이 전도민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활동 실적이 우수한 6개소를 선정하여 사회공헌 유공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양평군 노후아파트 공용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양평군 군수 전진선 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준공, 1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지원 범위는 단지별로 신청한 사업비의 50% 이하이다. 지원 분야는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가로, 보안 등 설치 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경로당 보수 정비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등의 보수 정비 주민운동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정비 등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도 지원 대상 아파트 28개 단지 중 희망 단지를 공개 모집해 현장 실사,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군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종합주택 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진애 허가 1과장은 매년 공동주택 단지 수가 증가하는 만큼 노후 공동주택의 수도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비록 인근 시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 등내시 기흥장애인 복지관의 스마트 재활센터 열어. 용인 등내시 시장 이상일
22일 기흥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재활을 돕는 스마트 재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김혜영 부의장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 복지관 이용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장애인 복지관이 3단계의 맞춤형 보행 재활치료 로봇 등 국내 기관 중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민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월쯤이면 이전의 차량 등록 사업소 자리에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오픈하고 시의 맞춤형 경사로도 올해 70곳을 더 설치할 예정이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답비 체육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 계속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삶의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개소식 후 센터 곳곳을 돌며 설치된 기구 등을 일일이 둘러봤다. 시는 스마트 재활센터 1층에 기존 노후화된 체력 달력실의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게임존, 재활 피트니스존, 온라인 피트니스존 등 7개 종류의 디지털 운동기구 9대를 갖춘 스마트 짐을 설치했다. 스마트 짐에서는 4개의 프로그램을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눈 기능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관은 추후 모집 공고와 접수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층은 기존의 로봇 재활실과 각 치료실을 합친 스마트 재활치료실로 조성했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재활 로봇 2단계만 있었으나 시 보조금과 신갈로터리 클럽의 후원 약 5천만 원 등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한 단계 기립 재활 로봇과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3단계 자율보행 로봇이 추가로 도입됐다. 기흥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 최초로 단계적 로봇 재활을 활용한 맞춤형 로봇 보행 서비스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고 기흥장애인 복지관장은 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스마트 재활센터가 열려 지역 장애인들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 특례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용인 특례시 시장 이상일은 지난 26일 처인노인복지관 앞에서 시민 150여 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는 지역 내 고시원, 옥탑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시 주거복지 사업 안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와 함께 현장 대면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3개 구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11월까지 총 9회 운영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가만 전화기 324-3345에서 상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비주택 거주자들을 발굴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보건소 지체장애인 2024 상반기 집중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오산시 보건소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집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연계하여 현직 물리치료사의 지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구강보건실, 한의학건강증진실 등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교육, 우울 및 스트레스 예방교육, 구강보건교육, 한의학건강증진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중 이동이 가능하며 재활 의지가 있는 시민이 대상이며 이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 보건소 재활치료실 지역번호 031-8036-6060로 문의하면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